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안양과 FC 서울의 이번 맞대결은 과거 연고 이전 문제로 얽힌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경기 외적인 분위기부터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더비다. 다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두 팀의 최근 흐름이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안양은 외국인 용병들의 부진과 상대팀들에게 간파된 전술로 인해 팀 전체 경기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FC 서울은 직전 대전전에서 심판 판정 악재와 자책골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사고를 몰아넣으며 극적인 역전승을 완성한 만큼 팀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서울 쪽이 더 좋은 상황이다. 특히 이스모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클리말라의 니어포스트 마무리로 이어지는 컷백 패턴, 그리고 손정범과 정승원이 만들어내는 오른쪽 측면 공격 루트까지 최근 서울의 공격 전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듬어져 있다. 안양의 수비진들이 이러한 다층적인 공격 패턴을 전후반 90분 동안 안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더비 경기 특성상 안양 선수들이 평소보다 높은 텐션으로 몸싸움과 파울을 감수하며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 서울에게 추가 기회를 내줄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안양은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더비라는 특수성을 동력 삼아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최근 경기력 격차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흐름이 예상된다. 엘쿠라노와 마테우스가 개인 능력으로 순간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인 빌드업 자체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안양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은 클리말라와 정승원 외에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어 안양이 한 곳을 집중 차단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얼마든지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함을 갖췄다. 심리적인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안양이 앞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 모두에서 서울이 한 수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기가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안양의 체력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 시점에 서울의 벤치 자원들이 신선한 힘을 더해줄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심리적인 동기부여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경기 내용 면에서는 최근 상승세를 탄 FC 서울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정종용 감독의 전북과 김현석 감독의 울산이 맞붙는 이번 현대가 더비는 측면 숫자 싸움과 포메이션 상성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북이 포백을 기반으로 측면의 풀백과 윙포워드까지 각 2명씩 총 4명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반면, 울산은 3백 구조상 윙백 1명만으로 그 지역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측면 숫자 열세는 곧 전북이 다양한 각도에서 크로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시도할 수 있는 명분으로 이어지며 울산의 수비라인 전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승우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 순간 전북 풀백이 비어있는 측면 공간을 오버래핑으로 채워주는 조합이 울산의 윙백 1명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오랜 부상을 딛고 복귀한 콤파니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 역시 전후반 90분 동안 울산의 센터백진을 상당히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울산은 야구의 개인 스피드와 이동경의 침투를 활용한 역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수적 열세에 놓이는 만큼 공격 전개 자체가 반발성에 그칠 위험이 크다. 에릭이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경합해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해도 측면 뒷공간의 구조적인 약점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울산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전북이 초반부터 측면 오버로드를 통해 울산의 윙백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놓는다면 경기 중반 이후 울산의 수비 대형 자체가 서서히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이 이 같은 흐름을 막기 위해 센터백 1명을 측면으로 빼내는 임시 방편을 쓸 경우 오히려 중앙 수비 밀도가 낮아지며 콤파니의 포스트 플레이에 더 취약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전북은 김진규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해주는 만큼 측면 공략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중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유연함까지 갖추고 있다. 반면 울산은 공격 전개 루트가 야구와 이동경의 개인 능력에 다소 편중되어 있어 이 루트가 막히면 뚜렷한 대안을 꺼내들기 어려운 구조다. 현대가 더비 특유의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술적인 구조상 우위는 명확하게 전북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이번 매치업의 핵심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북이 측면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내용을 설계하고 콤파니의 마무리로 득점 기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부천과 포항의 맞대결은 두 팀의 최근 경기력 격차와 전술적 완성도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는 매치업이다. 부천은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상대로 상골을 몰아넣는 대승을 거두며 기세가 한껏 올라있는 반면, 포항은 최하위 광주를 상대로도 극장골에 기대야 했던 만큼 체감상 두 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닌 11명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단체 종목이기에 조직력 완성도가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천은 시즌 초반부터 3백 기반 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온 만큼 선수단 전체의 수비 조직력과 공수 전환 타이밍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반면 포항은 포백에서 3백으로 전술 노선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구스타보의 제공권 경합과 갈레고의 개인 기술, 성혜권의 활동량까지 브라질 커넥션과 국내 신인의 조화가 부천의 공격 전개에 다양성을 더해주고 있다. 포항은 완델손의 해결 능력과 트란지스카의 몸싸움으로 승부를 볼 수는 있지만 전술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수비 조직이
부천의 세밀한 공격 전개 앞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포항의 쓰리백이 아직 완전히 손발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천의 윙백 오버래핑과 삼톱의 침투가 맞물릴 경우 측면과 중앙 사이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상당히 크다. 반대로 부천은 시즌 내내 다져온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빈틈을 침착하게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포항이 완대손과 트란지스카의 개인 돌파로 순간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뒤를 받쳐줄 조직적인 지원 플레이가 부족하다면 지속성 있는 공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게다가 최하위 광주를 상대로도 힘겨운 승리를 거뒀던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포항이 조직력에서 앞선 부천을 상대로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부천은 홈 이점까지 더해진 만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포항의 불안정한 수비 조직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부천이 최근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이번 매치업의 가장 큰 변수는 중앙 미드필더 숫자 싸움이며 이는 곧 경기 전체 주도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제주는 이창민, 이탈로, 장민규 3명이 중원을 장악하는 기조인 반면 김천은 박태준과 이강현 단 2명으로 이 지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 현대축구에서 중원 지역의 숫자 우위는 곧 볼 점유율 장악으로 직결되며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생산해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제주가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네게바와 아이아스에게 향하는 전진 패스의 빈도와 퀄리티 모두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게바의 측면 돌파를 김천의 풀백 자원들이 전 후반 90분 내내 안정적으로 통제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김천 입장에서는 중원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이건희를 향한 직선적인 패스와 고재현의 개인 돌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지속성 면에서 제주의 점유축구에 비해 한계가 뚜렷하다. 제주가 초반부터 중원 장악에 성공한다면 경기 템포 자체를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고 갈 공산이 크고 김천은 수비 지역에서의 밀집 대응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축구 무대에서 중원 숫자 우위가 얼마나 결정적인 무기로 작용하는지를 오늘 제주 선수들이 제대로 증명해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아이아스의 합류 이후 제주의 최전방 공격 옵션이 다양해지면서 김천 수비진 입장에서는 마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김천이 중원에서 지속적으로 밀릴 경우 박태준과 이강현이 수비 지역까지 내려와야 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역습 전개 자체도 힘을 잃을 위험이 크다. 반면 제주는 이탈로와 장민규가 세컨드볼을 안정적으로 걷어내며 공수 전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 경기 흐름을 끊김없이 자신들의 리듬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의 숫자 싸움에서 출발해볼 점유율, 슈팅 찬스 생산까지 모두 제주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 차이까지 더해지면 김천의 허리라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와 부산의 이번 맞대결은 홈 2점과 에이스 공격수의 결정력이 승부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대구는 3-4, 3에서 수비 시 5백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수비 구조를 통해 중앙 지역의 밀도를 확보하고 김대우와 한국영의 공중볼 장악력으로 부산의 크리스찬과 사비에르가 시도할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세라핌의 좌우 스위칭 플레이와 데커스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부산의 측면 수비 조직에 지속적인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징야의 존재감이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데 K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을 갖춘 그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 부산은 크리스찬의 다재다능함과 구텐베르그의 새로운 측면 자원이 더해지며 공격 옵션의 다양성 면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구텐베르그가 아직 팀 전술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한 상태이고 원정 경기라는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부산의 공격 전개가 평소보다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는 홈팬들의 응원 열기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세징야를 향한 볼 배급 빈도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한 역습 전개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대구의 5백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침투 공간 자체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중반 이후 대구가 세컨드 지역에서 세라핌의 커버링을 통해 안정감을 유지한다면 부산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압박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심리적으로 고양된 대구 선수단이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한다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부산은 크리스찬의 개인 능력으로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팀 전체적인 유기성 면에서는 아직 대구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이 경기는 홈 2점과 에이스의 결정력을 앞세운 대구가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수원FC와 김해의 이번 맞대결은 수원FC의 매끄러운 역습 전개 능력이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수원FC는 구본철의 인터셉트 이후 프리조의 정교한 큐패스로 이어지는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가 미처 대형을 정비하기도 전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재현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해의 수비 조직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하정우와 정승배 등 공격진 자원들이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해가 3
3-4, 3의 3백 구조를 유지하는 만큼 미국에게 공격 가담 이후 발생하는 측면 뒷공간을 수원FC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수원FC는 역습뿐 아니라 정적인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어 경기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든 지속적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마다 정교한 킥 퀄리티와 박스 안에서의 타점 경합이 결합되면서 김해의 수비진 입장에서는 유기적인 흐름 속 위협과 정적인 상황의 위협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골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김해는 우재욱을 중심으로 한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수원FC의 역습 방어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실질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중반 이후 수원FC가 안정적으로 리드를 잡는다면 김해는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수원FC의 역습에 더 큰 공간을 열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수원FC는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더해진 만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9번 철의 세컨드볼 경합을 앞세워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마테우스 바비를 비롯한 다양한 공격 옵션까지 보유한 수원FC는 프리조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경로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함을 갖췄다. 결국 이 경기는 수원FC가 역습과 세트피스라는 두 가지 확실한 무기를 앞세워 김해를 상대로 시종일관 우위를 점해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천안과 수원 삼성의 이번 맞대결은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는 별개로 박진섭 감독의 전술적 준비와 수원 삼성의 구조적 약점이 맞물리며 예상 밖의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매치업이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수원 삼성의 우세를 점치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천안의 박진섭 감독은 광주 승격을 이끌었고 FC 서울과 부산에서도 지도자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답게 상대 맞춤형 전술 구성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지도자다. 박진섭 감독이 유경열 코치와 함께 이정효 감독의 전술과 전략을 신층적으로 분석해 나올 경우 수원 삼성이 의외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원 삼성의 시그니처 전술인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최종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높게 전진시키는 과정에서 넓은 뒷공간이 형성되는 구조적인 약점이 함께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을 천안의 발빠른 퉁가라가 집중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퉁가라 본인이 수원 삼성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한 특별한 동기부여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은 3백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 대응을 유지하면서 수원 삼성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 그 배후 공간을 직선적으로 공략하는 역습 전술을 준비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원 삼성은 패신과 헤이스를 앞세운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천안이 박진섭 감독의 맞춤형 대응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면 예상보다 답답한 경기 내용을 보일 수 있다. 전방 압박 축구 특유의 리스크는 상대가 그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있을 때 배가 되기 마련인데, 천안이 바로 그런 준비된 상대라는 점에서 수원 삼성의 고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천안의 이지훈과 라마스가 중원과 공격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해준다면 퉁가라의 침투 이후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완성도 높은 공격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인 전력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구는 전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 종목인 만큼 전술적 준비와 특정 매치업 상성이 승부를 뒤집을 여지는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박진섭 감독의 철저한 전술 준비와 퉁가라의 친정팀 상대 동기부여가 맞물리며 천안이 홈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안산과 성남의 이번 맞대결은 안산의 직전 경기 전술적 혼선과 성남의 전술적 유연성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매치업이다. 안산은 최문식 감독이 마초볼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하는 이례적인 선택을 내렸다가 서울 이랜드에게 3실점을 허용하며 패배를 당한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포지션 운영의 혼선은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수비 조직 전체의 신뢰도와 안정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성남은 플레이 타스를 중심으로 전반과 후반의 공격 템포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전술적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 상대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히 콜롬비아 출신 빌레로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은 안산처럼 수비 조직이 불안정한 팀을 상대로 더욱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안산의 3백 구조에서 윙백의 공수 전환 타이밍이 흔들릴 경우 빌레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력화시키며 결정적인 침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은 리마의 스피드를 앞세운 역습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수비 조직 자체가 안정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격에 힘을 쏟기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성남은 전반전 짧은 패스 위주의 점유 축구로 안산의 수비 라인을 조금씩 끌어올린 뒤 후반전 롱패스 전환으로 그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이중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안산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의 실전 패턴이 재현되지 않도록 수비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완전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성남의 안젤로티 역시 공격 지역에서 꾸준히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안산 수비진의 마크 우선순위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유연성과 확실한 해결사 자원을 갖춘 성남이 흔들리는 안산을 상대로 원정에서도 우위를 점해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